유명 축구 선수 데이비드 베컴의 딸 하퍼 세븐 베컴이 만 4세 이후에도 쪽쪽이를 물어서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은 적이 있었죠. 그 영향이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치열이 고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은 받았어요. 배꼽순! 안녕하세요, 말랑닥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에 쪽쪽이와 관련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죠. 사용 방법, 사용 시기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렇게 올리고 났더니 우연찮게도 타이밍에 맞게 쪽쪽이 어떻게 끊는지 문의가 왔어요. 저희 아이는 아직 쪽쪽이를 열심히 끊어야 할 시기는 아니기도 하고 잘 찾지도 않아요. 재울 때 너무 보채면 어쩌다가 한 번씩 쓰는 정도? 저희처럼 쪽쪽이를 안 물리는 집이야 그냥 사둔 거 좀 아까워 이 정도에서 끝나겠지만 잘 못 끊고 오래 물리게 되는 집들은 그 집대로 또 걱정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런 아이들의 쪽쪽이 집착을 없앨 수 있을까요? 이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긴 하고 또 제가 직접 겪은 내용들도 아니다 보니까 육아를 마친 주변 의사쌤들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아이들마다 집안마다 상황이 전부 다르니까 일괄적으로 어떻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은 6, 7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끊어지던데 하는 반응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때가 가장 쉽게 쪽쪽이를 끊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전부 다 그랬던 건 아니지만 잘 때만 쪽쪽이를 조금씩 물렸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쉽게 끄는 부모님들은 이 영상을 검색해서 찾아오진 않으셨겠죠? 대부분은 1년 동안 편하고 일주일 고생하는 그런 경우가 가장 많으실 걸로 생각됩니다. 또 9개월이 지나면 아이들이 쪽쪽이에 대해서 심리적인 애착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더 끊기 힘든 것도 있긴 해요. 요 6, 7개월 정도의 타이밍이 지나갔다면 한 15에서 18개월 정도의 타이밍을 한 번 더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때가 이제 구강기, 입으로 물건을 탐색하는 그런 시기가 끝나는 정도 시점이거든요. 구강기가 끝나면 아무래도 입으로 빠는 거에 대한 집착이 좀 줄어들 수 있겠죠. 다만 18개월 정도가 되면 특정 물건에 대한 집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게 쪽쪽이가 되지 않게 유의하면서 다른 물건에 관심을 두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추천받은 방법 중에 좀 끊기 힘들다 싶은 집이 쓸 수 있는 방법은 과감하게 어떻게든 안 주고 버티는 거였어요.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이겠지만요. 한 번에 확 끊기 어렵다면 일주일 정도 이별 기간을 두고 서서히 빈도를 줄여가 보는 편이 좋습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만 쓰는 걸로 말이에요. 이렇게 쪽쪽이를 강제로 끊으려고 하면 아이가 많이 울고 보채고 쪽쪽이를 찾고 집착할 수도 있는데 그런 아이를 그냥 울게 방치해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이가 관심을 가질 만한 다른 것들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아이가 깨어있을 때 심심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보챌 때 쪽쪽이로 많이 달랬었다면 아이가 새로운 놀이를 찾을 수 있게 같이 놀아준다든지 다른 장난감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고요. 아이가 잘 때만 쪽쪽이를 물렸었다면 애착인형, 애착이불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아이는 꼭 쪽쪽이가 있어야지만 물고 잠이 들어요. 한참 동안 쪽쪽이 물고 잠들었으니까 그럴만하죠. 저도 요새 같으면 핸드폰 없으면 잠 못 자요. 근데 핸드폰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핸드폰 없이도 잘 잔단 말이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쪽쪽이를 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적응해서 잘 잡니다. 새로운 수면의 루틴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헤어지는 것과 휴지통에 대한 개념이 있다면 아이가 스스로 쪽쪽이와 이별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쪽쪽이 빠이빠이 하면서 휴지통에 직접 버리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첫 시도에 쪽쪽이 빠이빠이 하고 성공하는 건 당연히 어려울 수 있고요. 좀 간격을 두고서 여러 번 시도를 하다 보면 아이가 심리적으로 준비가 되었을 때 스스로 쪽쪽이를 버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렇게 자기 스스로 버리고 나면 그 뒤에는 안 찾는다고 해요. 아이가 좀 더 말을 잘하고 이해력이 높아지고 장난감이나 새로운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면 너의 쪽쪽이가 자리를 잡고 있어서 새로운 장난감이 찾아오지 못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유도를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동생이 있어서 쪽쪽이를 치우기 어려운 집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 동생한테만 쪽쪽이를 주면 큰아이가 이거를 질투해서 쪽쪽이를 더 찾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너의 것과 동생 것을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단순히 이건 동생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이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관심사를 곁들인 스토리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너의 쪽쪽이는 이제 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찰리와 초콜릿 공장으로 보내졌어. 이제 안녕해야 돼.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다만 쪽쪽이 끊을 때 주의사항 중 하나가 있습니다. 아이가 쪽쪽이를 끊으면서
손가락을 엄청 빤다 이런 경우는 정말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쪽쪽이를 그냥 차라리 물리세요. 치열 때문에 쪽쪽이를 많이들 끊으시려고 하는데 차라리 손가락을 빠는 것보다는 쪽쪽이를 빠는 게 낫습니다. 손가락 빠는 걸 끊는 게 훨씬 어려워요. 손가락은 어디다 갖다 버릴 수도 없고요. 물론 전에도 얘기 드렸듯이 2돌 전까지, 늦어도 만 4살 전까지는 쪽쪽이를 끊는 걸 권해드리긴 하지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봐도 안 된다, 힘들다면 너무 힘 빼지는 마세요. 지금 주변에 쪽쪽이를 빨면서 지내는 어른이 있나요? 뭐 불안할 때 손톱을 문다든지 연필을 깨문다든지 다른 습관들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쪽쪽이를 빠는 사람은 없잖아요. 앞서 소개했던 베컴의 딸도 현재는 쪽쪽이를 쓰지 않고 있죠. 늦더라도 때가 되면 끊는다는 얘기예요. 진료하면서도 실제로 가끔 만납니다. 만 4세가 넘었는데 쪽쪽이를 물고 진료실을 들어오는 아이들. 그러면은 쪽쪽이를 끊는 게 좋겠다 이러고 얘기를 드리면 모르시는 건 아니에요. 알고는 있으세요. 하지만 상황상 쉽지 않은 거죠. 그동안 만들어져 왔던 것들도 있고 모든 집이 육아는 다 다르니까 제가 강요를 할 수는 없어요. 그게 틀렸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다만 좀 더 낫지 않겠냐라고 권유를 할 뿐인 거죠, 저는. 그래도 많이 물릴수록 아무래도 치아는 좀 많이 틀어지고 나중에 교정하려면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하루 종일 물리지는 마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